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들이 임금을 삭감당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그동안 100% 월급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와이너리 겸 숙박회사가 이 락다운이 계속되던 지난 수개월 동안 계속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의 구호 패키지 합의가 성사가 되면서 이 각종 지원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미국인들이 앞으로 한 달 정도를 더 버텨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조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이 났는데 사상 처음으로 화상으로 치러져 많은 화제를 낳았지만은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캘리포니아 공무원들은 임금이 삭감됐는데 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삭감되지 않았다. 이거 좀 그렇죠. 그런 뉴스네요. 네. 그렇죠? 예, 게빈 뉴섬 주지사와 관련된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갑자기 네. 이렇게 좀 쏟아져 나와서 네. 저도 좀 약간 놀랐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로컬 정부들이 사실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 공무원들의 임금도 삭감이 됐는데 주지사 임금이 삭감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가주 언론이죠. The 사크라멘토 비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여전히 임금을 100% 수령하고 있다. 이렇게 사크라멘토 비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그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이던 지난 5월에 그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 일시적으로 이 공무원들 임금을 일괄적으로 10% 삭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일하는 이제 공무원들이죠. 근데 그때 선출직 공무원들은 예외라고 예외를 또 줬어요. 사실 그 예외를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도 좀 그랬는데 그런데 이 게빈 뉴섬 주지사는 본인도 선출직이지만 그렇죠. 이 당시 캘리포니아 공무원들이 페이컷을 하게 된다면 자기도 동참하겠다. 똑같이 10% 페이컷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 세크라멘토 비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달까지도 그러니까 8월까지도 페이책 100% 다 받아갔다고 그럽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한 달 페이책이 17,479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10% 삭감한다 그러면 뭐 한 1,400, 예, 1,500달러 정도 1,800 정도 될 되겠네요. 텐데 근데 문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은 이 같은 이제 지적이 제기되자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이게 본인이 약속한 사안인데 글쎄 행정적 말이에요. 실수라는 거 좀 구차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5월 게빈 뉴섬 주지사가 그 10% 페이컷을 본인도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캘리포니아주 회계감사관에게 임금을 10% 페이컷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7월분 월급부터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5월에 그런 게 결정됐는데 7월분 월급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조지사 임금에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7월부터라고 쳐도 7월과 8월 두 달치가 그냥 100% 그대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주지사 사무실 좀 설명은 다음 임금이 지급되니까 9월분이겠죠. 9월분 페이책을 받게 될 때 7월분, 8월분 지금 빠져나가지 않은 부분 그리고 9월분까지 3개월치를 한꺼번에 삭감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캘리포니아주 회계감사관실이 공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주정부 내 8명의 고위선출직 공직자들 중에서 다른 공무원들처럼 10% 페이컷이 이루어진 경우는 베티 주 회계감사관 한 명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비록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이 이제 다음 달 얼마 안 남았죠. 이제 9월 임금이 나올 때 3개월분을 한꺼번에 이제 페이컷을 하겠다. 단순한 행정 사무 사이에서 일어난 착오일 뿐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공무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이 본인만 빠져나갔다. 이게 고통 강요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아니 보입니다. 근데 5월달에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으면 5월달부터 그렇죠. 삭감을 해야죠. 그러니까 석 달만 더 한꺼번에 할 게 네. 아니라 5달치를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좀 구차스럽네요. 그렇죠. 네. 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 정도 페이컷 한다고 그래서 힘들 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글쎄요, 네. 좀 저도 좀 실망스러운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이 뭐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거 말고도 지금 논란이 또 있어요. 나왔어요. 네. 이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최근까지 네. 이 방역 수칙에 어긋나게 영업을 계속해 왔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지금 보도도 나왔어요. 이건 네. 또 세크라멘토에 있는 CBS 방송이 소유한 KOBR TV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그 와이너리 회사, 이 와이너리 회사에 지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이 와이너리 회사가 셧다운 명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에도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빈 뉴섬 주지사가 만들고 지금 뭐 100%는 아니고 아마 그 중에 일부 지분을 지금 소유한 와이너리 회사 겸 숙박회사 플럼잭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플럼잭. 그러니까 여기 가면 와이너리 테스팅도 하고 거기서 이제 잠도 자기도 자고 관광도 하고 아마 그런 곳인 것 같은데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가보면.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플럼잭이라는 곳이 지난 3월에 스테이 앳 홈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7월 초까지 계속 영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와이너리를 할 수 있으니까 술집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건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3월부터 7월까지 계속 영업을 해왔다고 그러면 이것도 참 충격적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뭐 아시다시피 모든 종류의 술집들이 폐쇄됐고 그렇죠. 뭐 미용실 이발소 등 미용 서비스 또 식당 각종 소매업들 실내 영업 등이 다 지금 금지된 채 야외에서만 제한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근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분이 있는 회사가 비즈니스를 해서는 안 되는 기간에 영업을 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다른 많은 업체들을 지금 허탈하게 만들고 있는. 근데 더 쇼킹한 게 이 네. 지금 회사가 또 PPP 대출까지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이제 이 연방 재무부가 이 데이터 PPP와 관련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네. 따르면 그 개빈 뉴섬 주지사 지분이 있는 이 와이너리 회사 플럼잭이 종업원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를 이용해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금액이 15만 달러에서 35만 달러 사이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뭐 라디오 코리아 모닝뉴스 시간에도 거의 매일같이 보도해드리지만 수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정말 생존이 그럼요. 걸렸잖아요. 그래서 PPP 대출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들이 신청을 해도 못 받고 또는 신청하는 것 자체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주지사 회사가 셧다운 기간에 영업을 한 데다가 PPP 대출까지 받았다는 것은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 해이다. PPP 대출 받은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도덕적 해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그렇죠. 예, 셧다운 기간에 영업한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법적으로 거고, 문제가 예, 되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많은 캘리포니아의 비즈니스 업주들이 정상 영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지금 시위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개빈 뉴섬 주지사가 계속 강경하게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북가주 언론들이 계속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에 좀 많이 정치적으로 좀 공공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워싱턴 정치권의 이 구호 패키지 협상이 아직도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그러한 상황인데 네. 당분간 좀 전략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 조언이 나왔어요. 그렇죠. 워싱턴 정치권의 코로나19 관련된 구호 패키지 협상이 지금 난항이잖아요. 네. 이번 주에 민주당 전당대회 열렸고 다음 주엔 또 공화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고 그래서 당분간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9월로 넘어갈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손에 뭐 1,200달러가 들어오고 또 연방 실업수당이 좀 제대로 연장이 되고 그러려면 9월 말이나 빨라도 9월 말 아니면 10월 초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현금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연방 실업수당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를 전문가들이 권고했다고 합니다. 야후뉴스가 보도했는데요. 네. 이 첫 번째는 빚이 있는 경우 이자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줄였냐 하면 이자가 높은 신용카드 빚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하. 요즘 뭐 카드 하나 갖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하나로 통합하라는 얘기입니다. 채무 네. 통합 대출, 네. 예, Debt Consolidation Loan이라고 있잖아요. 아하. 그걸 받아서 여러 개를 나눠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하는 것보다 그걸 하나로 묶으면 묶어서 네, 그러면 훨씬 더 이득이 된다고 그럽니다. 아. 분명히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그래요. 이 그래서 묶으면은 이자율도 좀 내려가는 거 네, 아니죠?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월 상환 액수, 횟수
이런 걸 이제 감소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월 상환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건데 요즘 보면 뭐 은행이나 대출회사나 무슨 보험회사 같은 각종 기관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월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상품이나 카드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월 상환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면 유예를 받으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네. 정부 지원을 받아서 돈이 생기면 그때 뭐 상환을 하면 되니까 그런 또 조언이 있고요. 그리고 매달 정기적인 지출 액수를 줄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를 지금 보시는 분들은 케이블 TV를 해지하고 네. 더 저렴한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아하. 이용한다거나 아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매달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네. 슈퍼마켓에서 쇼핑할 때도 캐시백 카드 같은 걸 이용하면 실제 지출하는 액수를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설명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방법들은 아마 뭐 다들 알고 계신 방법일 텐데 이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손쉬운 네,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다 보면 사실 뭐 그걸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네. 그게 쌓여가지고 네. 생각보다는 꽤 많이 그렇죠, 그 그렇죠.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워싱턴 9호 패키지가 정확히 언제 통과돼서 언제 우리 손에 워싱턴으로부터의 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는 방법으로는 유용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좀 정말 우리가 좀 잘 배워서 네, 꼭 그렇죠.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태산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씩 세이브가 되는 돈이 이렇게 합쳐지면 또 그게 큰 이제 돈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좀 많은 이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자, 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드디어 대선 후보의 수락 연설을 통해서 네.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가 됐는데 네. 이 연설 내용 좀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살펴보죠. 뭐 네. 잘 됐다라는 분도 있고 좀 그렇지 않다라는 네. 분도 있고 호불호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그 수락 연설에서 조 바이든 후보 참 말은 굉장히 그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웅장하다 그럴까요? 좀 그런 내용의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는 어두운 시대. 네. 지금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놓여 있는데 이 어두운 시대를 끝내겠다. 굉장히 좀 화려한 말 그런 느낌을 좀 드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고요. 그러면서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요즘 네.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그 기존의 동맹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악화됐고 네. 그리고 뭐 러시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쪽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라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화려한 네. 그런 그 수사력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반이민 정책도 폐기하겠다. 강력하게 친이민 정책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는데 뭐 좋은 말들입니다. 좋은 말들인데 문제는 이런 조 바이든 후보의 그 수락 연설 내용이 좀 구체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디테일이 없는 그래서 좀 정치적인 수사에 그쳤다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인들이 가장 중시하고 있고 가장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 경제잖아요. 네.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지금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일하는 회사가 나한테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뭔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지금 미국인들이 듣고 싶은 게 과연 동맹과의 관계인지 독재자 시대 그런 말을 듣고 싶을까? 경제 문제일까? 이런 부분에서 좀 핀트를 잘못 맞춘 건 아닌가? 또 이 좀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쉽게 얘기해서 그죠? 저는 트럼프와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그랬으면 다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번 위켄 스페셜에 제가 이 민주당 분들을 모시고 이번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이제 자세한 얘기를 좀 짚어보겠는데 네. 여러분들 주말에도 이 프로그램 좀 많이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